안녕하십니까. 5강에서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활용한 알고리즘의 기초인 레인포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강화학습과 심층 강화학습, RL과 DRL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DQN과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시 그레디언트에 사용되는 그 이론식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레인포스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포스먼트 러닝과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일반적인 레인포스먼트 러닝, 즉 강화학습인데요. 이런 전통적인 강화학습 R은 주로 테이블 기반 방식, 테이블러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은 스테이트, 액션, 밸류, q 테이블을 생성하고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와 액션 쌍에 대한 q 밸류를 저장을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쌀사나 큐러닝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테이블 업데이트를 통해 옵티멀 폴리시를 탐색합니다.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직접 경험, 샘플 데이터를 쌓고 이 경험을 통해 벨만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q 테이블의 값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최적의 옵티멀한 q 밸류 펑션을 찾고 이를 통해 옵티멀한 폴리시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스테이트와 액션의 수가 적은 디스크리미니스틱한 환경, 즉 작은 문제에 대해선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스테이트나 액션이 매우 많거나 컨티니어스한 경우에는 이 q 테이블 크기가 너무 커져서 저장하는 것이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이제 curse of dimension이라고, 차원의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층강학습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은 전통적인 이러한 Q테이블을 사용하는 강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를 도입합니다. 심층신경망을 사용해서 Q State Action Value, Q 밸류 펑션 또는 폴리시 자체를 어프록시메이션합니다. 밸류 펑션을 근사한 것은 근사를 할 때는 이런 신경망의 입력을 스테이트 S로 주고 출력은 각 행동, 액션에 대한 Q 값입니다. 그 위에서 말한 Q 테이블을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한 그런 형식인 거죠. 이러한 방식의 주요 알고리즘으로는 딥Q 네트워크, 즉 DQN이 있습니다. 폴리시 자체를 근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은 스테이트 S이고 출력은 각 행동을 취할 확률 분포 파이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주요 알고리즘은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있고 가장 기초적인 알고리즘이 레인포스입니다. 그래서 요 밸류 펑션과 폴리시를 한 번에 동시에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식이 액터크리틱이고 이러한 그 액터크리틱 구조를 처음 제시한 알고리즘이 A3C 알고리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했을 때 장점은 이미지나 센서 데이터, 그러니까 이전의 스테이트들은 얘가 2,2에 있다. 그레이드 월드 카트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이산적인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스테이트밖에 넣지 못했는데 이제는 뉴럴 네트워크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나 센서 데이터와 같은 복잡하고 다소 고차원적인 입력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그런 스테이트와 액션 앱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관찰하지 못한 새로운 상태에 대해서도 어떤 합리적인 큐 밸류나 폴리시를 추론할 수 있다는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 측면에서도 뉴럴 네트워크 도입에 의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Q 테이블, 그러니까 즉 밸류 펑션을 그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DQN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Q러닝에서는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을 Q테이블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Q테이블에 저장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를 처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DQN에서는 Q테이블을 CNN, Q네트워크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인풋으로 현재 스테이트의 이미지 픽셀, 맨 처음에 DQN을 제안한 논문에서는 아타리 게임이라는 걸 풀기 위해서 그 대체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미지 인풋을 받을 수 있는 CNN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아웃풋으로 모든 액션에 대한 Q밸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이스트 Q밸류를 갖는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Q 네트워크를 통해서 옵티멀한 값을 추정하는 파라미터 세타. 이 세타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이 네트워크 학습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하나만 인풋으로 넣기 때문에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대신에 뉴럴 네트워크가 출력하는 것은 어떤 Q 밸류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트에서 나올 수 있는 액션에 대한 Q 밸류 값을 모두 이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Q 밸류 값 크기 개수만큼 그 노드가 아웃풋에 해당하는 노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아웃풋의 노드 수는 실제 액션 수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컨티뉴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드 월드에서 동서남북 이런 액션이 있으면 아웃풋의 노드 수는 동서남북 4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로봇 조인트 스테이트와 같이, 조인트 액션과 같이 컨티뉴어스한 값으로 나와버리면 어, 그 개수만큼 아웃풋의 노드 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1도부터 180도, 0도부터 180도까지 1도씩으로 나눠서 액션을 한다고 해도 아웃풋 노드 수가 18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웃풋의 액션의 개수, 액션의 스페이스가 확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QN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Q테이블을 그냥 단순히 DQN으로, DQ 네트워크로 대체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나이브 DQN에서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은 구조가 완성이 됐는데, 저희는 그 모두 다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종 형태만 딱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QN은 오플 폴리시이기 때문에 타겟 폴리 네트워크와 비헤이비어 네트워크가 따로 두 개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환경에서 이니셜 스테이트가 딱 들어오겠죠. 환경이 딱 학습을 시작하는 처음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들어온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 에이전트에 딱 들어오게 되면 1번이 지금 choose action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이 우측에 보이는 CNN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스테이트 액션이 딱 들어오면 이 Q 네트워크 파라미터 세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액션에 대한 모든 Q 밸류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위쪽에 보이는 건 타겟 Q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세타 해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프 폴리시로 두 네트워크가 분리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다르게 쓰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의 구조 자체는 공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두 개의 네트워크를 분리해주기 위해서 파라미터 값만 다르게 써주면 됩니다. 코드를 구현할 때도 따로 구현해줘도 되고 똑같은 네트워크를 이제 클래스로 상속받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서 두 개를 그러니까 하나로 같이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요 state s를 입력받아서
우리는 지금 액션을 출력할 거기 때문에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인 세타를 이용해서 이 액션에 대한 Q 밸류 값들을 쭉 뽑아내고 그 중에서 하이스트 Q 밸류를 갚는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수식이 보면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이 Q 밸류 값을 파라미터 세터로 뽑는데 그 중에 이 Q 밸류 값을 최대로 하는 액션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폴리시 기준으로는 옵티멀한 액션이죠. 이 액션을 환경에 적용을 합니다. 어, 그레이드 월드로 따지면 동서남북을 정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고 나면 다음 칸이 어디 있는지 넥스트 스테이트가 들어오게 되고 그 값을 계산해서 이제 그 리워드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뭐 앞에 있는 나이브 DQN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걸 그대로 이제 쭉쭉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데 쓰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된 것은 이걸 그대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리플레이 버퍼라는 것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리플레이 버퍼라는 거는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한 단계 상호작용할 때마다, 그러니까 즉 액션을 환경에 적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데이터,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스테이트와 액션, 그로 인해서 계산된 리워드와 액션이 적용된 환경에서 얻어낸 넥스트 스테이트, 요 네 개의 튜플을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요 n 개만큼 쭉 저장해 놓는 것을 리플레이 버퍼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RL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얻어지기 때문에 강한 강한 순차적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와 다음 상태는 이제 매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신경망을 학습할 때 데이터가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어떤 가정이 있는데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순차적으로 연관성이 커서 이러면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퍼에 저장해 놓고 이걸 시간 순서대로 쭉쭉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지금 randomly choose B 배치라고 되어 있죠. n개의 트랜지션을 저장해 놓고 B개만큼을 랜덤하게 뽑아서 그걸 업데이트에 사용함으로써 이런 순차적 상관관계를 끊고 이 데이터의 분포를 좀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데이터 효율성 때문입니다. 에이전트가 이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얻는 경험은 시뮬레이션도 뭐 GPU 연산이 많이 들고 리얼에서는 더욱더 비싸고 얻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리플레이 버퍼가 있기 전까지는 이거를 업데이트 한 번에 사용하고 그냥 바로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장해서 한 번만 랜덤하게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어, 여러 번, 수백 번, 수십 번 꺼내서 학습에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이전트가 어떤 적은 그런 상호작용만으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내용으로 돌아와서 스테이트가 입력되고 CNN을 통해서 비헤이비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이용해 하이스트 큐 밸류를 갖는 액션을 뽑아서 환경에 적용을 하고 요 트랜지션 튜플을 얻어서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B개의 튜플을 미니 배치라고 하는데 그 B개만큼을 뽑아서 이 타겟 큐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타 햇을 가지고 이 타겟 밸류를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타겟 밸류가 예측이 되면 요걸 가지고 그 내가 예측한 것과 뉴 타겟의 이 차이를 줄이는, 그러니까 TD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세타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타겟 큐 밸류는
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어, 하- 그 업데이트를 할지를 알려주는 이런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그 값을 이용해서 세타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 세타 핵과 세타의 그 분포가 점점 차이가 벌어지겠죠. 세타 핵은 그대로 두고 계속 타겟 밸류만 계산을 하는 거고, 에이전트는 그 계산된 타겟 밸류로 얻은 TD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분포가 너무 벌어지면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정 타임 스텝 이후에 이 세타 햇을 이 세타가 업데이트 되고 난 세타 햇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쭉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세타 다시 스테이트는 계속 들어올 거고 그걸로 CNN은 계속 세타를 통해서 헤이스트 큐를 뽑아서 액션 출력할 테고 그 결과가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이 될 테고 샘플 효율성과 학습 안전성을 위해서 어, 미니 배치 수만큼 뽑아서 타겟 큐 값을 계산한 다음 그 계산된 큐 값을 가지고 TD 에러를 계산하고 그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비헤비어 큐 네트워크에 세타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겟 큐 네트워크 세타 핵과의 파라미터 분포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비헤비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타겟 큐 네트워크도 업데이트를 해준다. 라는 것이 최종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그림으로, 그 그래프로 살펴본 것을 그대로 의사 코드로, 수도 코드로 옮깁니다. 그래서 비헤비어 네트워크 Q를 랜덤 웨이트 세타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타겟 네트워크도 이 세타 햇을 가지고 이니셜라이즈 해줍니다. 리플레이 버퍼도 당연히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일 때, 에피소드가 첫 번째일 때, 이니셜라이즈 시퀀스 S와 프리 프로세스 여기 파이를 이니셜라이즈 하게 됩니다. 프리 프로세스라는 것은 데이터 전처리, 그러니까 요 스테이트를 전처리한 거를 이걸라고 하고요. 프리 프로세스 한 이제 파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타임 스텝이 1부터 첫 번째 타임 스텝부터 T번째 타임 스텝까지 그 엡실론의 그런 확률을 가지고 랜덤 액션 A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처리 된 프리 프로세스 파일을 가지고 이 하이스트 큐밸류를 갖는 액션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선택된 액션을 execute가 즉 환경에 적용해서 어, 보상 리워드 값과 넥스트 스테이트 여기는 CNN이니까 아타리 게임이니까 이미지가 되겠죠. 넥스트 스테이트를 이제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니셜라이즈 했던 거를 이제 이걸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요거를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을 한다고 했죠. 바로 학습에 사용을 안 하고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을 하고 업데이트에 사용할 이 리플레이 버퍼에서 미니 배치 비개만큼의 트랜지션 튜플을 뽑고 샘플링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타겟 네트워크에 입력을 해서 어, TD 에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et TD 에러. 이거 TD 에러죠. immediate reward와 이 highest QLU를 하는 것에 이 discounted factor 곱해서 나온 거. 이게 TD 에러에 사용되는 이 new target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타겟 값을 설정한다 라는 거고. 그 타겟 값에서 내가 예측한 behavior 네트워크로 예측한 요 Q 값이 이 TD 에러가 되는 거고, 요 값을 줄이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요 민스퀘어 에러로 설정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헤이비어 네트워크는 점점 개선이 되는 거고, FC 스텝, 그러니까 저 일정 타임 스텝이 지나고 나면 이 타겟 큐 네트워크도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와 너무 분포가 벌어지지 않게끔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라 라는 거고, 요거를 에피소드 M개에 대해서 쭉 반복을 하는 것이 요 수도 코드의 의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DQN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PG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QN에서는 Q 밸류를 출력하는 Q 네트워크가 이 학습의 대상이었는데요. PG에서는 액션을 직접 출력하는 폴리시, 파이 자체가 학습 대상입니다. 폴리시에서 직접 액션을 출력하게 되면 아까 DQN처럼 액션 수만큼 노드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액션 역시도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로 확장할 수 있겠죠. 여기서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최적화하려는 대상, 오브젝트 펑션은 위, 아래 수식과 같이 표현됩니다. 여기서 타워는 트라크를 뜻하고, R은 전체 에피소드의 토탈 리워드를 의미합니다. 이때 뒤쪽에 붙는 B는 이제 트라젝 스토리가 나올 PD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요런 오브젝트를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기 에피소드 토탈 리워드죠. R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까 DQ는 TDL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고, 이번에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센트 업데이트 방식은 어, 저 밑에 수식과 같이 되고요. 근데 지금 저기 식의 제일 우변항을 보면은 알파 옆에 어, 여기 오브젝트 펑션을 그레디언트 즉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위쪽에 보면은 그 미분의 대상인 오브젝트 펑션이 expectation이잖아요. 그럼 expectation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미분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expectation이 들어있는 오브젝트 펑션을 미분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폴리시 그레디언트 테어럼인데요. 위 수식은 그 이론을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요 수식의 어떤 수학적 전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다 스킵을 하고요. 이렇게 표현된 오브젝트 펑션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러한 오브젝트 펑션의 그레디언트, 즉 미분한 값은 토탈 리워드와 폴리시의 로그를 취한 값을 미분한 것의 썸과의 프로덕트로 표현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을 때의 장점은 원래는 이제 expectation을 계산하려면 transition probability를 다 알아야 되겠죠. 요 바로 위에 있는 수식이 expectation이 포함된 식인데 옆에 보면은 적분으로 표현된 식을 보면 transition probability가 들어가죠. 근데 이런 위의 수식과 같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저희가 중간 과정을 다 스킵하긴 했지만 전개 과정에서 이 transition probability p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이렇게 날라가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도 여전히 expectation이 들어가 있지만 요거를 미분한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를 샘플링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MCMC 방식이라고 하고 아까 요 방식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익스펙테이션이 들어있는 오브젝트 펑션을 어떻게 미분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몬테카를로 다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로 계산한 토탈 리워드는 베리언스가 큽니다. 그래서 이 토탈 리워드 대신에 디스카운티드 리턴 GT를 사용하는 것이 레인포스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금 간단하게 정의한 레인포스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포스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수도 코드는 왼쪽에
왼쪽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M 트라젝토리들을 이제 다 execute 합니다. 완료해.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다 모이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approximate the gradient of the object function jtheta. 요걸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expectation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식 전개한 최종식을 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래 보이는 수식과 같이 expectation을 계산할 때 discounted return을 사용해서 variance를 줄인 이 뒤쪽에 gradient object function을 계산을 해주고요. 요걸 이용해서 gradient ascent로 세타를 이어들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즉 오브젝트 펑션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discounted return GT를 계산을 해도 여전히 베리언스가 좀 큽니다.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return GT에서 어떤 기준값, 베이스라인을 빼주고 그보다 좋은 액션만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게 베리언스가 크니까 어떤 기준값을 딱 빼주면 그 베리언스가 훅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베이스 라인으로 삼을 거냐? 현재 상태의 스테이트 밸류를 베이스 라인으로 잡습니다. 그 스테이트 밸류를 나타내는 식은 어, 바로 밑에 있고, 요거를 이제 베이스 라인 B, ST에 대한 이 밸류 펑션, 스테이트 밸류를 B 값으로 잡는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해당 스테이트에서 평균적으로 얻는 리턴은 익스펙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얻는 리턴을 의미하고, 아,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베이스라인을 10점이라고 줘보죠. 근데 이번 환경에서 얻은 그 리턴 GT가 10이에요, 값이. 그러면 10을 빼면 플러스 2. 그러면 평균보다 더 높은 리턴을 받은 건가? 좋은 액션이겠죠? 근데 만약에 7점을 받았어요, 리턴 값으로. 근데 베이스라인이 10점이니까 이걸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턴 값보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3, 즉 음수니까 안 좋은 액션. 이런 식으로 좀 더 좋은 액션과 안 좋은 액션의 기준치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치를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으로 잡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좀 뻗어 나가서 베이스라인에서 이 스테이트 밸류를 개념을 확장한 게 뒤에 나올 액터 크리틱에서의 크리틱이고, 이 폴리시, 액션을 출력하는 이 폴리시 자체가 액터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저 오른쪽에 우측 상단에 있는 reinforce with baseline 이거는 딴 건 다 똑같습니다. reinforce랑 똑같은데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베이스라인에서 빼준다는 것, 그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 그것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reinforce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론을 여기까지를 하고 reinforce 알고리즘은 이 코드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RL의 Q테이블에 가진 한계를 Q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확장을 하고 PG를 통해서 액션도 컨티뉴어스로 확장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즉 그냥 RL에서 Deep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레인포스 알고리즘을 좀 간단한 예제인 카트폴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학습이 잘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